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 잘난 맛에 사는 단독자입니다. 제가 영상을 앞에 부분에 항상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버릇하니까 어느 분이 한번 물어보셨어요. 아니 단독자님 그거 컨셉입니까? 진심입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컨셉 반 진심 반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재밌게 찍어서 보여드려야 되는 의무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컨셉을 약간 잡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제가 제 자신에게 느끼는 어떤 절대적 자부심이라던가 확신 같은 거는 진심의 영역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이제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같은 느낌으로 골고루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오늘은 그래서 뭐를 보여드릴 거냐면은 바로 이제 잊혀질만 하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게 있죠. 바로 책을 추천해드리는 그 영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책 리뷰를 할 건데, 제가 추천하는 책은 항상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무조건 절대 진리이자 양서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태양이 서쪽에서 뜰 수는 있어도 뭐라 그랬죠? 제가 추천하는 책이 훌륭한 책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주의 법칙 같은 느낌인 거죠, 한마디로. 자, 어차피 뭐 안 볼 사람은 안 볼 거고, 영상 뭐 틀어보지도 않을 사람은 틀어보지도 않겠지만, 저는 위대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막무가내로 책 추천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또 출판사의 이제 간부급의 이제 홍보 담당자, 책 홍보 담당자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이런 업무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뭐 언제든지 출판사 책을 홍보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물론 당연히 대가가 있어야겠죠. 하지만 제 유튜브가 아직 규모가 작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거의 받지 않겠습니다. 아예 안 받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그 책을 제 영상에서 이제 리뷰라던가 소개를 하게 되면은 제가 장담하건대 이 시청자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읽고 싶다. 와, 단독자가 추천하는 책은 정말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는 거의 200%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든다라고 생각해요. 책을 읽고 싶게 설명하는 거.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시청자들한테 들게 만드는 거 무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재능이 너무 아까워. 이 재능이 좀 제대로 쓰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출판사에 뭐 홍보 담당자분이 계시면은 책 홍보 담당자분이 계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책 제대로 홍보해 드릴게요. 근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제가 딱 읽어보고 저한테 이제 추천을 하실 거 아닙니까? 단독자님 뭐 이 책을 한번 리뷰해 주세요, 소개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책 수준이 아주 처참하면은 내가 봤을 때 이건 책이라고 할 수가 없어. 거의 뭐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완전히 그 라면 다 끓이면은 그 냄비 라면 받침대 수준이면은 읽어봤더니 이 정도 수준이면은 리뷰 안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구독자분들 중에서 한 분이 물어보셨어요. 제가 본 책 이거 모르겠어요.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뭐 나름 재밌게 읽었는데 한번 보시고 책 한번 추천 영상 만들어 주실 수 있겠나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던데 그때 정말 처참함을 느꼈던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갖게 된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영상에서 추천하는 그 책들 있잖아요. 그 책의 수준이 결국 저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뭐 저한테 야속하다, 깐깐하다, 엄격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추천하는 책의 수준이 뭐다? 곧 단독자의 수준이다. 일치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아무 책이나 추천하거나 리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거고, 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뭐다? 단독자가 추천하는 책은 무조건 양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단독자 수준이 높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으니까 제가 추천하는 책은 무조건 양서일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어떤 책이길래 그러냐? 외국 서적입니다. 양서가 이게 우리에게 어떤 교양이라던가 어떤 깨달음, 교훈을 주는 좋은 책을 양서라고도 부르지만 서양 책을 또 양서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중의적인 의미인데 그 양서의 양서, 그러니까 그 중의적인 의미 둘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외서라는 거예요. 그죠? 자, 외서인데 보면은 이거예요. 이제 에이브람스라는 출판사가
이제 출간을 한 거죠, 한마디로. 예, 낸 건데 이제 제목이 월드 히스토리 오브 아트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미술사의 흐름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뭐 고전 시대, 이집트 시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 미술까지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 겉표지 보시면은 고흐의 자화상이 나와 있죠. 예, 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이 나와 있고 뒤에는 이제 뭐 파라오. 제가 봤을 때 투탕카멘 마스크 같은 느낌은 아닌데 아무튼 간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미국 달러로 얼마다, 뭐 캐나다 돈으로 얼마다라고 적혀 있는데 한국 가격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한 29,000 얼마, 한 3만 원 가량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건 어머니가 사셨던 책인데 제가 본 거라서.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또 딱 열어보면은 2019년 4월 14일 날 남편과 교보에서라고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렇게 써놨네요. 그죠? 이거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하고 좀 여러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렇게 보고 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책을 내가 지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전부 다 내 지식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읽다 보니까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추천을 하게 됐는데, 자, 그럼 이제 목차부터 볼게요. 목차부터. 영상이 좀 오늘따라 이렇게 흐리게 나오는 것 같아. 중요하지 않습니다. 좀 뒤로 빼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트, 월드 히스토리라고 되어 있죠. 뭐 이렇게 뭐 지은이들 나와 있는데 뉴욕에 있나 봐요. 이 출판사가. 예. 에이브람스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벌써 이렇게 유명한 작품들 나오기 시작했어. 자, 보면은 프리얼리 히스토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역사 이전에 뭐 선사시대 같은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뭐 석기 시대부터 당시에 유명했던 이 문명 중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있죠, 그죠? 수메르, 그죠? 바빌론, 아시리아 이런 데들 얘기 나오고, 그리고 이집트 컬처, 그리고 네페르티티라는 이 여왕 있죠, 그죠? 여자 파라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에 대한 것도 나오고, 그죠? 그리고 미노스하고 크레타 이런 데도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청동 시대 해가지고 넘어가는데 고전으로 넘어가죠. 고대 시대. 그래서 이 당시에 여기에 나오네, 미케네. 그리스니까. 그죠?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뭐 헬레니즘의 이제 예술이라든가 해가지고 로마 초상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기독교를 이제 공인했을 때 예술, 그리고 로마 제국의 이러한 페인팅들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네요. 그리고 나서는 또 넘어가면은 이제 고대 후기에서 중세에 들어가가지고 또 중세에 빼놓을 수 없는 미술이죠. 우리 비잔틴, 그죠? 비잔틴 양식 나오고, 그리고 여기 뒤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뭐 아이리시하고 앵글로 섹슨족의 이제 이러한 어떤 일러스트레이션이라든가 캐롤린거 왕조 당시에, 그죠? 캐롤린거 왕조에 대한 그림들하고 로마네스크 양식 나오고, 체피스트리, 바이웨 체피스트리 나오죠, 여기. 그리고 고딕 양식, 그리고 프리 르네상스 페인팅 해가지고 넘어가고, 조토. 여기서 나오는 조토가 이탈리아 화가인데 정말 어떤 원근법이라던가 이런 사실적인 표현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혁명적인 어떤 르네상스의 기반을 닦았던 그런 화가예요. 그래서 이 조토에 대해서도 또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실어놨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미술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르네상스 시기죠. 그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14세기부터 16세기라고 볼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유명한 화가들 나오네요. 여기서 마사초, 도나텔로, 그죠? 파울로 우첼로, 프라 안젤리코 같은 경우에는 수채고지로 유명합니다. 보티첼리는 바로 여기 있죠. 이 비너스의 탄생, 여러분들 다 한 번쯤 보셨을 법한 그림이고요. 그리고 오늘따라 진짜 흐리네, 영상이. 뒤로 넘어가는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 그죠? 만테냐, 벨리니,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르는 사람 없어, 그죠? 다빈치의 모나리자 나오고,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나오죠. 부오나로티는 이제 시스티나 예배당에 천장에 그림 그렸던 그 사람 기억하시죠? 그리고 다비드상 유명하죠. 라파엘 산티 같은 경우에는 교황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젊은 나이에 요절했지만 우리 또 아테네 학당을 그린 화가로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중앙에 나와 있는 그림 아시죠? 유명한 거. 그리고 이제 조르조네, 티치아노, 코레조 같은 사람들이 이제 후기에 이제 이전에 이제 르네상스 이전과는 다른 어떤 양식이 펼쳐졌던 바로크라던가 아니면 이때 로코코 시대 이제 화가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 진짜 분량이 깁니다. 그리고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 울렁증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안 드리지만 영어 공부도 하면서 동시에 미술에 대한 어떤 지식도 함께 이제 붙잡고 싶다라는 그러한 욕망을 가진 저와 같이 이렇게 야망이 크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 베로네세, 그죠? 브론지오네,
파르미자니노. 이 파르미자니노라는 사람은 좀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당시에 이제 마니에리스모라고 해가지고 매너리즘이라는 게 그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막 형태를 왜곡시키고 신체를 막 길게 늘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그 이제 어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마니에리스모에. 그리고 틴토레토, 그리고 잠보뇰라, 그리고 아크림볼도. 이 사람은 과일로 이제 사람의 얼굴을 이제 막 초상화를 그렸던 사람이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페인 화가 엘그레코도 역시 매너리즘 시기의 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이거 광명 시민회관에서 히에로니무스 보시, 이 사람이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전시회 하더라고요. 무료니까 혹시 이제 광명에 사시는 분들 계시면은 가서 한번 보세요. 시민회관에서 이 히에로니무스 보시의 이제 그림 무료로 전시하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뭐 엘더 나오고 뒤러는 독일 사람이었는데 이탈리아 와가지고 이제 막 미술 배우고 르네상스 예술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이고 판화를 많이 그렸던 사람이고, 구름발트, 알트도르퍼, 그죠? 그리고 크라나흐 나오네요. 자, 다음에 이제 바로크로 넘어가는 겁니다. 바로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마니에리스모 양식하고는 좀 달라. 바로크 같은 거 되게 엄격하고 단순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으면서 동시에 어떤 가장 중요한 혁명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죠. 그죠? 미켈란젤로 메리치 데 카라바조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이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정말 중요해. 우리가 이제 테너브리즘이라고 해가지고 빛과 그림자의 어떤 명암 기법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인체를 아주 뚜렷하게 표현하는 그 테너브리즘, 그거를 이제 키아로스쿠로라고도 부르는데, 그거의 어떤 선구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후대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렘브란트라든가 루벤스 같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웬만한 그림에서 이러한 모습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카라바조를 바로크에서는 꼭 알아야 되고요. 잔 로렌초 베르니니, 제가 정말 사랑하는 조각가.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이 베르니니의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림 얼마나 멋있는지. 뭐 푸생, 로랭, 풍경화가들 있었고, 루벤스 나오죠. 그리고 반다이크, 그리고 렘브란트 나오고, 얀스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은 솔직히 뭐 끝도 없어. 이러다 보면은 뭐 거의 뭐 30분 넘어갈 것 같아.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시기에 이제 바로크 시기의 화가들, 얀 베르메르 유명하죠. 인생에 대해서는 별로 잘 안 알려져 있고, 그리고 디에고 벨라스케스 빼면 안 되지. 벨라스케스도 정말 중요한 스페인 화가입니다. 자, 그리고 라스메니나스, 유명한 그림인데, 뭐 이거는 뭐 제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보여드릴 수 있는 게. 그리고 이제 18세기 넘어오면 어떤 시기죠? 18세기가 그죠? 로코코와 그리고 이제 낭만주의로 들어가는 어떤 경계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샤르댕, 그리고 티에폴로, 그리고 프라고나르, 그리고 와슈, 보셜, 뭐 호가스, 게인스버러, 레이놀즈, 더피, 그리고 자크 루이드 다비드.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바로 신고전주의, 나폴레옹의 어떤 공식 화가였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의 그 왕정에 대한 어떤 프로파간다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고 하면은 마라의 죽음이라는 작품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자크 루이드 다비드에 대해서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비드의 제자였던 앵그르에 대해서도 알면 좋고, 그 다음에 프란시스 고야, 그죠? 프랑스랜다, 스페인.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스페인으로 쳐들어오고 막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그 분란의 시기 때 인간의 어떤 그런 본능이라던가 지저분한 것들, 그런 것들을 아주 거리낌 없이 다 보여줬던 화가. 고야도 제가 엄청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포니즘 프린트. 이 자포니즘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에 영향을 미쳤냐면은 나중에 나올 텐데 후기 인상파의 이제 폴 고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고우라던가 이런 사람들, 세잔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프랑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피카소 아니면 마티스 이런 사람한테도 영향을 줬었고요. 19세기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낭만주의의 시대이죠. 그죠? 다비드 프리드리히, 그리고 제리코, 그죠? 제리코도 단명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고요. 들라크루아, 여러분들 아시죠? 그 여자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림 그렸던 들라크루아, 그죠? 그리고 컨스터블, 뭐 풍경화의 일관성이, 일가견이 있던 사람이고, 터너고, 그리고 또 이제 나오네 뒤에
단체 가브리엘 로센티 같은 경우도 중요하니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라파엘 전파라고 해가지고 라파엘 이전의 어떤 중세적인 어떤 주제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여기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 문학이라던가 어떤 단테 이런 문학에 나오는 이런 주인공들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이 가브리엘 로세티의 이제 여자 주인공들은 되게 에로틱하고 코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은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야, 길다 이거.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더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밀레 유명하죠. 예, 뭐 이삭 줍는 여인들 만종이 있었고, 이 쿠르베 같은 경우에 중요하니까 말씀드리면 사실주의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멘젤, 마네, 그리고 피사로, 드가는 이제 발레하는 여자들을 많이 그렸죠. 왜냐면은 그 역동성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로댕, 조각가, 그죠? 웬만하면 완성을 잘 안 시켰어요. 이 조각을. 왜냐면은 이제 해석은 관람자의 몫이다라고 보는 거고, 르누아를 좋아하는 사람들 많고요, 그죠? 모네 같은 경우 풍경화 이제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이고, 쉐라는 전무요법을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툴루즈 로트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창녀라든가 프랑스 사교계 이러한 사람들하고 어울렸던 그 당시에 이제 분위기를 그렸던 로트렉과 세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19세기의 혁명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폴 고갱은 원시주의의 어떤 그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뭉크,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주의 화가이고,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현대 미술까지 넘어오는데, 아르누보 들어오면서 이제 클림트의 어떤 상징주의 뭐 시작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초현실주의까지.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몇몇 중요한 것들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왜냐면은 이제 제가 촬영하는 영상이니까 제 주관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자, 일단 베르니니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베르니니 어디 갔어? 잔 로렌초 베르니니는 제가 꼭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 이거 베르니니 안 보여드리면 오늘 잠 못 자. 여기 나왔다. 자, 잔 로렌초 베르니니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읽어드리면은 여기 잘 안 보이는데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제 유명한, 중요한 바로크의 조각가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설명을 해줘요. 예. 그리고 주로 이제 뭐 교황을 위해서 막 일을 했는데, 뭐 신화적인 주제라던가 이런 것들 초상화를 그렸다 해서 영어 해석이 좀 쪼달린다 싶으면은 이 책을 통해서 영어 공부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뭐 일석이조예요. 베르니니는 뭐 아주 이제 성취하고 성공한 이제 화가였는데, 유명했었다라는 거죠. 바로크 이 조각의 어떤, 조각가의 어떤 그런 창조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그죠? 그리고 뭐 조각을 잘 이해했던 사람이고, 어떤 드라마틱한 내러티브와, 이러한 디테일 같은 것들을 이제 컨셉으로, 적용시켰던 어떤 그런 운동을 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커다란 이제 공방에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는 이제 뭐 많은 이제 기념비적인 작품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모든 종류의.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설명을 해주면서 언제 태어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 얘기해주고, 뭐 로마로 갔는데 어떻게 됐고, 베드로 바실리카 성당 뭐 어떻게 했고 디자인했고, 그리고 언제 죽었고 이런 것까지, 로마에서 죽었고까지 다 말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짤막짤막하게 이제 작품들이 이제 보이죠. 이 아폴론과 다프네, 정말 유명한 베르니니의 아주 대작, 그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각 작품.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산타 마리아 젤라 비토리아라는 여기 이제 장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조각인데, 성 테레사의 환이라는 겁니다. 엑스터시 오브 성 테레사인데, 이 여자가 이제 이 천사에게 있어서 어떤 이제 에로스, 화살, 그죠? 에로를 맞는 그 장면인데, 표정이 거의 뭐 이제 황홀경의 절정의 표정을 묘사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옷감 봐봐. 이거 옷감 처리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러고 와, 위에서는 막 빛이 내려오는 것 같은 이 섬세한 이 조각을 바로 이 잔 로렌초 베르니니라는 바로크의 아주 유명한 조각가가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쭉 나갑니다. 다 똑같아.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해줘. 이렇게 현대미술까지 얘기해주는 책이고요. 와, 영상 길게 뽑았네 이거. 말하다 보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책 하나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미술이 얼마나 아름답고 괜찮은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유 있으실 때 이거에 한번 빠지시면 못 헤어나옵니다. 저도 미술에 이제 한번 빠지니까 이 아름다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처럼 교양 많이 쌓으시면서 미술의 아름다운 세계에 빠져보시기를 바라며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